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게 뭐랄까 정당화와 그 비판에 대한 이야기가 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은 그보다 훨씬 나가는 건가요? 어떻게 나가냐면 앞에 이게 보면 양의 비애 있잖아요. 양의 비애. 양의 비애는 뭐냐면 양이 요거지 뭐. 이제 너희들 모두 나가. 여기 이제 인클로저는 게 사보타지지. 깽판 놓기는 한 건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깽판을 놔가지고 얘들이 이제 피해 가잖아. 피해 가지고 갔더니 어디로 갔더니 양은 지금 남아있는 애는 양털을 깎이려고 남은 건 거고, 간 애들은 이장으로 가는 거야. 이상한 침대로 가는 건 거야. 이 이상한 침대는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산적이 사람을 잡아서 길면 잘라 죽이고 작으면 늘려 죽인다는 건 거야. 우리는 이 침대에 맞춰서, 이 침대는 공장이기도 하고 자본가들의 어떤 뭐랄까 이 기준이기도 한 건 거야. 이 노동자들을 쓰는. 그래서 거기에 늘 맞추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는 건 거지. 근데 그 침대에 얘들이 오는 건 거지. 앞에서 오는 게 자본인 건 거야. 자본이 있는 그렇게 만든 공장에 오는 과정인 건 거고, 그거에 대해서 부르주아지들은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을 내몰고 자기네들이 경제적인 주체가 됐잖아. 그래서 3장은 뭐냐면, 그런데 정치적인 것이 여전히 자기네들한테는 이윤을 축적하는데 문제가 되는 건 거야. 자, 자본은 늘 전 세계를 조건 없이 무작정 막 돌아야 돼. 그리고 빨리 돌수록 돈이 되는 건 거야. 이 자본이 순환이 빨라야 되거든. 자본 순환이 빨라야 되는데, 이 봉건제는 그런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인데다가, 그 다음에 얘들은 마음껏 어디든지 가야 되는데 봉건 영주들이 이렇게 분할되어 있어가지고 못 가게 하는 구조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돼.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는 건 거야. 프랑스 혁명이 되고 났는데, 프랑스 혁명을 할 때 뭐가 중요하냐? 부르주아지는 물리력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RSA를 갖고 있는, 그 억압적 국가정치를 갖고 있는 건 거지. 근데 그 억압적 국가정치를 이기는 힘은 정당성과 쪽수요. 그 쪽수 역할을 한 게 누구냐면은 쌍킬로트들, 여기에 이제 두더지지. 근데 끝나고 나니까 두더지한테 애들이 줄 리가 없지. 그래서 이제 이게 3장인 건 거고, 4장은 그리고 나서 이제 피노키오처럼 이제 정당화되기 시작한 거.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 이게 이제 4장이고, 그 다음에 5장은 이제 드디어 두더지들이 단결하기 시작한 건 거야. 처음에는 실수로 잘못 생각하니까 기계를 두드려 보셨고, 두 번째는 이제 차티즘 운동을 통해서 선거권을 달라 그랬고, 1인 1표.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공장법을 해가지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신사가 강교한 건 거야. 저들을 보니까 저들은 무력으로 무찌르는 게 아니라 너네 불쌍한 사람들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자선이 여기 이제 등장하는 거, 그렇게. 그래서 이 신사를 우리가 사회복지 역사에서 프렌들리 비지터 그래요. 프렌들리, 그래서 친절하게 방문하는 사람. 그걸 번역을 우회 방문단 이렇게 했는데, 우회 방문단의 조직이 Charity Organization Society, 자선조직협회. 자선조직협회는 철저하게 자선에 기반한, 그래 그들을 체리티로 보는 건 거야. 그래서 65페이지 보면 자선, 근데 제가 뭐냐면 자선이 보면 불쌍한 사람들 도와준다는 의미의 자선을 신사는 자기 선방으로 이해했다. 자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고, 그리고 나니까 이제 서쪽 숲에 가갖고 띠지부부를 만나. 이게 담대한 장 띠지부부가 7장인데, 사실은 7장이 우리 마중물에는 제일 중요한 장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롤모델이 띠지부부야. 띠지부부가 베아트리체 웹, 시드니 웹이라는 부부인데 이 베아트리체 웹은 귀족 출신이에요. 시드니 웹은 노동자 출신인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이 통일 문제라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처음으로 제안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노동조합 관련된 최초의 책을 쓰고, 노동조합, 협동조합 뭐 이런 것의 아버지라고 보면 돼. 그런 것들을 제안했고, 그래서 뿐만 영국의 LSA, 런던 정경대도 만들고, 그리고 페이비안 소사이어티를 만들어요. 페이비안 소사이어티는
파피우스라는 장군을 또 본다는데 파피우스 장군은 가서 싸우라고 했더니 싸우진 않고 하니발의 군대가 늘 도망다니다가 하니발 군대가 지치니까 누굴 치냐면 하니발의 카르타고를 쳐요. 그래서 카르타고를 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니발이 자기 조국으로 돌아서 기다려서 무찌른 건가요. 그래서 이 사람 뭐냐면 준비하면서 기다린다. 이게 파피우스에서 따서 페이비안 소스에 우리는 준비하면서 기다린다. 준비할 때 뭘 하냐. 우리 같으면 지금 준비하는 건가요. 이렇게. 준비할 때 기다리고 이 사람들은 뭘 하냐면 그래서 자기네들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조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직이 될 만한데 침투해갖고 그들을 설득해요. 자기네 생각으로. 그래서 복지국가를 만든 사람들이 이게 페이비안 소사이어티거든. 그래서 우리 마중물이 지금 이제 그 모델인 거예요. 사실 어떻게. 그래서 대학도 만들고 뭐 그런데 근데 페이비안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거는 페이비안 소사이어티는 응접실 사회주의자들 그래요. 응접실. 왜냐면 여기에 가입하려면 초기에 응접실을 집에 갖고 있어야 돼. 왜 그래? 돌아가면서 집에 가서 응접실에 토론하는데 응접실이었으면 토론을 못 하잖아. 그 얘기 뭐냐면 돈이 있어야지 들어가요. 그래서 응접실. 수도와 가스의 사회주의자. 수도 가스의 공기업을 실제적인 급진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던 건가요? 그 페이비안스는 지금도 있어요, 영국에. 그래서 이제 그 완전한 설계도면이 비버, 이게 베버리지요. 그래서 이제 설계도면이 나오고 쭉 그런 얘기. 그러다가 이제 저항들이 생기고 그런 건 거예요. 그래서 11장은 이게 트럼프 얘기요. 그리고 12장은 이게 공화국의 기본적인 인데 우리가 법 앞에 평등을 왜 빼요? 지난번에 말씀한 것은 법이라는 것은 늘 힘센 사 쪽으로 간다. 이 법이. 법은 세력 관계가 응축된 건 거지. 그래서 이게 법이라는 것은 늘 그래서 항상 법을 넘쳐나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건가 우리는. 있는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늘 넘쳐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게 이제 진보적인 거다. 이제 이런 건 거예요. 그래서 법은 늘 가진 자들이 힘 관계가 반영됐기 때문에 늘 운동이라는 것은 법을 넘쳐나려고 고민하는 건 거다. 그리고 법이라는 것이 있으면 또 좀 있으면 그 기득권들이 또 그 법을 그래서 이게 변증법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건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모든 동물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발언하고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모든 동물은 생각, 발언, 참여를 가능한 조건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마중물이 이야기하고 싶은 권리 선언이다 이렇게 한 건 거예요. 138페이지 보세요.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데 그 신사가 인공지능 로봇을 데리고 온 거야. 인공지능 동물을 데리고 온 거야. 얘랑 바둑 둘 사람. 그러니까 여우가 내가 두겠다. 여우는 이제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얘가 바둑을 제일 잘 두거든. 근데 얘가 졌어.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로봇이 아니라 동물지능 로봇인데 이제 이 로봇이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신사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등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떠버리고 으스했다. 참석자들의 수를 그랬다. 그러지 않아도 일자리가 부족한데 그마저 사라질 판이니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토론만 할 것이 아니라 동물지능 로봇이 하지 못하는 일을 찾아내야 합니다. 여우가 자정을 둘러보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그러자 선뜻 의견을 제시하는 참석자가 없었다. 그런 일이 과연 무엇일까? 있기는 한 걸까? 이제 그런 일자리들이 한참이 지나고 웅성거리는 소리들이 잦을 때는 벼시 곳곳한 장탁의 손을 번쩍 들고 일어섰다. 동물지능 로봇에게 로봇세를 부과하고 그 세금을 재원으로 해서 일자리를 잃은 동물에게 실업수당을 주는 방안입니다. 참석자들이 흠칫 놀라는 기색이었다. 닭 머리에서 나올 만한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 그런 얘기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엔 두더지가 일어났다. 동물지능 로봇이 무슨 죄입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기계가 아니라 저 신사입니다. 여기 러다이트 운동에서 똑같은 실수를 번복하거든. 두더지는 할아버지 세대에 있었던 기계 파괴 운동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두 번째 토론 주제는 뭐냐면 정규직 문제예요. 이제 정규직을 요구하면 안 돼. 정규직이 있을 수도 없다고. 그리고 인생이 태어나서 가장 그 중요한 시기에 정규직으로 아침 저녁으로 산다는 건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근데 정규직을 요구하지 않을 조건은 뭐냐? 엄청나게 많은 부가 증가를 했고 이제 인공지능 로봇을 대체하는 마당에 우리는 정규직이 아니라 다 비정규직이 돼야 된다. 그 조건들을 한번 하죠. 이런 얘기가 이제 쭉 나오는 건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주제는 한번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얘기가 뭐냐면 자, 우리는
어떤 것이 권리인지를 알고 자각하고 그 권리를 갖기 위한 권력을 가져야 된다. 권력.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권력을 가져야 된다. 자, 이 얘기인데 이걸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건 거야. 자, 우리가 정치의 삼각형에서 철학, 이게 권력이요. 세력이지. 권력, 이게 정책인데 우리 보통은 대부분이 다 이것만 얘기해. 뭔 얘기하냐면 뭐 육아 보조금을 줘야 된다, 뭘 줘야 된다 이것만 얘기하는데 뭘 얘기를 안 하냐면 그 보조금이 그 철학이 반영된 정책이냐, 그 철학을 갖고 있는 세력이냐 이걸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얘기할 것은 정책 그 자체가 아니라 정책 그 자체가 떡고물로 줄 수도 있는 거거든. 정책 그 자체가 아니라 철학이 반영된 정책. 그리고 그 철학을 이해하는, 그래서 그것을 관철시키는 세력, 권력이거든. 그래서 이제 마중물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정책이 우리의 권리냐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의무교육이 우리의 권리냐 이런 거, 이런 권리를 알고 그 권리를 관철시킬 수 있는 권력을 가져야 된다는. 그래서 원래 우리의 정치는 핵심은 이것은 결과물인 건가요. 이렇게 빈산으로 보게 되면 여기지 요거. 근데 이 이면에 있는 철학과 권력에 대한 논의. 그치? 그래서 그 철학은 권리를 아는 철학인 건가. 뭔 권리인지. 그리고 그 권리를 안다면 권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권력을 가질 거냐.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대체적인 것은 다 얘기를 하는 거야. 페이비안 소사이어티도 권력에 대한 얘기들을 거의 안 해요. 베버리지도 마찬가지고. 이걸 줘야 된다, 저걸 줘야 된다. 그래서 원래 그 기반이 뭐냐면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저걸 줘야지. 그래서 전후 재건 계획으로 그게 등장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것은 어쩌면 요걸 쓸 때 인간은 공동체에 나가서 말하고 발언하고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끊임없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자, 그래서 이게 134페이지가 이제 그런 거로 끝나고 맨 마지막에 그러면 이제 145페이지 보면 문제는 권력이야. 권리는 145페이지에 권력을 가졌을 때 우리 것이 될 수 있어. 요런 얘기인 건가요. 그래서 14장은 이제 만구의 동물들이요. 단결해라. 단결의 방법은 뭐냐 한 것이 이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반영된 건 거고요. 그 다음에 162페이지는 그것과 관련된 해설인 건 건가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이 좋은 거는 뭐 내가 써서 좋지. 저는 앞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열심히 읽을 수 있고 뒤에는 부모가 이게 이런 건 거다 하고 설명해낼 수 있는, 같이 읽는, 역사를 같이 읽는 책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고,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우리 그 강의 저걸로 보면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이제 1월이 마리다의 학습법과 민주시민정의가 지난번에,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본주의 역사읽기, 세 번째 자본주의 역사읽기, 이렇게 두 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자본주의 역사읽기는 탄생설화. 그래서 탄생설화. 오늘 자본주의 역사읽기 그 뒤에 이제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제가 저 책은 굉장히 최신까지 쓴 책이니까 이미지 빌리지에서 꼭 두 개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대강 그렇구나.